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간호직 공무원 강의를 맡게 된 최보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처음 시험을 치르게 되시는 우리 초시생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여러 차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 간호직 공무원 준비에 있어서 우리의 전공 시험 과목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강사 최보민만 믿고 따라 주신다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사회 간호 중에서 지역사회의 이해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의 이해를 보시면 처음에 지역사회의 개념이라고 해서 WHO의 정의와 일반적인 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될 내용은 바로 WHO의 정의입니다. WHO의 정의는 지역사회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죠?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경계 혹은 공동 가치와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보고 있죠. 여러분,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한 어떤 국가의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경계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공동 가치나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어질 수도 있는데, 그들은 하나의 사회 집단,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짓고 있고,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규범, 가치, 여러 가지 사회 제도를 창출해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경계나 가치나 관심에 의해서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들끼리의 커뮤니티이면서 그들은 규범과 가치 그리고 사회제도를 창출해낸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설명을 지금 덧붙이고 있는 거고요. 일반적인 정의를 살펴보시면 역시 서로 상호작용을 맺고 있는 인구 집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WHO의 정의를 이렇게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음으로 속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속성을 보시면 우선은 지리적인 영역을 공유한다는 속성이 가장 첫 번째로 나오죠. 제가 방금 지역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국경을 기준으로 하는 국가의 경계에 따라서 구분이 지어질 수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그 지리적인 경계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간적인 단위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인 단위로 그 주민들 간의 상호교류가 가능하도록 뭘 지녀야 되는 거죠? 근접성을 지녀야 합니다.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죠. 따라서 근접성이 좋아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가지게 됩니다. 공동의 관심, 그들끼리의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또 속성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으로는 공동 유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끼리의 공동체 의식, 여러 가지 각종 제도와 규범 창출을 해내면서 공동 유대감을 형성하는 속성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특성 첫 번째는 바로 분리성이죠. 그렇죠? 경계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사회와는 분리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와 물리적, 지역적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 지역적인 경계, 그리고 그 경계에 따라서 나뉘어질 수 있는 커뮤니티, 그 사회 집단이 바로 지역사회였기 때문에 지역사회라는 것은 분리성을 보인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독특성을 보이게 되죠.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인 독특성, 그들끼리의 정체감을 드러낸다는 말인데요. 흔히 우리 그 지역마다 지역색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지역적인 경계에 따라서 그들끼리의 문화를 창출해내고 규범과 제도를 창출해내면서 사회작용을 하다 보면 그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문화적인 특색이 관찰되게 됩니다. 따라서 독특성, 문화적인 독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된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한 동질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같은 문화를 서로 공유하면서 그들끼리의 동질적인 지역사회를 이룬다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한 합의성과 자조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는 그들끼리 서로 목표를 합의해서 어떤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특징을 보이겠죠. 따라서 궁극적인 목표인 자조성을 성취할 수 있다. 자조성을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합의성, 자조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는 다른 지역사회와 또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역사회의 개념부터 해서 그 정의, 그리고 그 특성,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 키워드가 지역사회라고 하는 것은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구분지어질 수가 있는데 그 경계에 의해서 구분지어지다 보니까 하나의 공간이 마련되게 되죠. 따라서 공간을 지니게 되고 그 공간에 의해서 분리성이 드러난다는 속성이 첫 번째로 나왔었죠. 따라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심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좀 맥락이 좀 맞게 계속해서 이어지거든요. 따라서 개별적으로 뭔가를 계속 암기하려고 하시다기보다는 이제 좀 맥락에 맞게 하나씩 살펴가다 보면은 조금 더 이해하는데 쉬워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잡고 가는 일을 저도 역시 도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호작용까지를 살펴보았고 이제 지역사회의 영역별 지표라고 하는 내용을 함께 보실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공간과 시간 개념입니다. 경계에 의해서 나누어진 지리적인 경계에 의해서 구분된 그러한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리적인 경계에 따라서 공간의 개념을 드러내게 되고 지리적인 경계에 따른 구분지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크기, 그 지역의 역사, 그 지역의 명칭이나 도로, 물리적인 환경과 같은 다양한 공간과 시간에 관련된 개념들이 그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를 살펴보시면 당연히 인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인구 수, 인구의 밀도, 그리고 그 인구학적인 특성, 어떤 지역에서는 좀 더 성별 비율 격차가 많이 난다든지 혹은 노년층의 연령층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구 수나 밀도, 인구학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또한 인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모여진 커뮤니티,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 집단인 거죠. 그러면 그들끼리 모이게 되면 그들끼리의 가치나 관심에 의해서 비공식적인 집단들이 형성이 되게 되죠. 동호회라든지 동문회, 서클과 같은 여러 가지 비공식 집단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공공기관과 같이 공식적인 집단을 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양한 연계 조직도 인구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기능 살펴보신다면 여러 가지 협조를 하는 기능, 그리고 사회화하는 기능, 그 변화에 대한 적응을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지역사회 영역별 지표에 따라서 나뉘게 되는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사회의 기능 보시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는 사실은 좀 비교적 가볍게 들을 수 있는 파트잖아요. 되게 막 너무 많이 어려운 개념이 지금 도입되는 부분들은 아니라 지금까지는 좀 편하게 들으셔도 무방한 강의이지만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더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기능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경제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사회 집단이 모이게 되면 그들끼리 뭔가를 생산해내고 소비하고 그것을 분배하는 과정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개념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경제적인 기능, 그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물자, 서비스를 생산해내고 분배해내고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경제적인 기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또한 사회화 기능을 보이게 됩니다. 그 지역사회가 공유하는 지식, 가치, 여러 가지 행동 양상들을 새롭게 창출하고 전달해낼 수 있는 사회화 기능을 또 가지게 되고요. 또한 사회 통제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면 그들끼리의 여러 가지 통제,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제재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하나의 체계로서 그 사회의 규범을 순응하게 할 수 있는 기능, 그래서 통제력이나 규칙, 여러 가지 규범들에 의해서 그 규범을 순응하게 할 수 있는 사회 통제의 기능을 또한 가지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 사회 통합과 참여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들끼리의 여러 가지 결속력과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사회 통합의 기능을 계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죠. 지역사회 내에서 질병, 자연재해, 사망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그들끼리 서로 돕고 공유하면서 도울 수 있는 상부상조의 기능 역시 지역사회의 기능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분류를 함께 보실 텐데요. 지역사회의 분류 같은 경우에는 크게 구조적인 지역사회, 그리고 기능적인 지역사회, 이런 식으로 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구조적인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주 기출했던 내용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부터는 좀 이제 유심히 봐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구조적인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시간적, 공간적인 관계에 의해서 형성이 되긴 했는데 그 집합체부터 살펴보시면 모인 이후에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집합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뭔가의 니즈, 요구에 의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게끔 모인 단체들이 아니라 그냥 모인 그 자체, 그것을 집합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집합체를 보시면 모인 이후에는 크게 상관이 없는 집합 그 자체를 말한다는 것이 바로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사회 간호를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건, 의료 문제 측면에서 먼저 접근한다는 가정하에 보건, 의료 문제 측면에서 볼